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우리가 간혹 뒷북 친다고 그러잖아요. 남들 다 이렇게 웃고 나서 뒤돌아서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막 웃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럴 때 좀 늦게 반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도 그렇게 늦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싶어요. 있죠.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들을 많이 하잖아요.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 왜 내게는 이런 고난을 주셔? 때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지잖아요. 맞아.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건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합력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무조건 좋게 해석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면 그게 답입니다. 오늘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차분하고 단아한 이미지로 안방극장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탤런트 이현경 집사. 지금은 뮤지컬의 황태자라 불리는 남편 민영기 집사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배우자 기도를 비롯해 작은 간구까지도 모두 응답받았다고 고백하는 그녀. 이현경 집사의 진솔한 신앙 고백을 들어봅니다. 이분을 계절로 표현한다면 가을이 딱 맞지 않나. 약간은 차도녀 같기도 한데 되게 매력적이면서 느낌이 어느 쪽은 좀 노란색으로 따뜻하기도 하고 아주 묘한 매력을 갖고 있는 이현경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언니 너무 오랜만이네요. 가을은 언니가 더 훨씬 차가워서? 되게 고혹하셔서. 고혹하셔서. 오늘 색상. 근데 저는 점점 나이 들면서 옛날엔 예뻤는데 참 아름다워진다 하는 표현이 어울리는 친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황 좀. 아무래도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그리고 얘가 좀 주관이 좀 뚜렷하다 보니까 7살 때인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10살까지는 자기 옆에 꼭 있어줘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10살이 되니까 엄마 이제 그럼 일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일주일에 3일 정도는 이해를 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하고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더라고요. 근데 원체 어릴 때부터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또 일이 들어오면 하게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물론 이제 하나의 또 저에게는 생각을 달리하면 쉬는 거로 생각을 하면 힘든 시기였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감사한 시간. 근데 아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불만이 없겠네요. 잔소리는 좀 지금 싫어하기는 하는데 뭐 나중에 그냥 있어만 달라는 거지 잔소리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거죠. 잔소리 듣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좋은 말로 해도 듣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잔소리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이가 3학년? 3학년이요. 그리고 위에 있는 큰아이가 몇 살? 이제 저보다 1살 어린 아들인데. 연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은 되게 차분하고 여성스럽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 성격은 어떨까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감사한 게 동생이 그런 말은 해요. 언니는 참 그런 이미지를 주신 걸 감사해야 된다고. 정말 덜렁이고 좀 어릴 때는 제가 현모양처가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일찍 결혼해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지금 집에서 저를 보면 오히려 제가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더 진취적이라고 해야 되나? 좀 뭔가 대범함이 제가 더 있더라고요, 남편보다도. 남편은 또 제 얘기를 잘
들어서 또 따라와 주고 예. 네. 그래서 그럼 굉장히 좀 활달하시고 좀 적극적이고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말투나 이런 거는 이런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를 모르고 결혼을 했다면 과연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덜렁거리는 편이에요. 많이 예. 아, 그러면 네. 나갈 때 한 3번 집에 들어서 나가는 케이스인가요? 어머, 핸드폰을 놓고 왔네? 잠깐. 어머, 차키를 놓고 왔네? 어머, 가방을 놓고 왔네? 뭐 이런 스타일. 네. 반가워요. 비슷해요? 나이가 드니까 저는 자꾸 잊어먹는. 전 되게 꼼꼼한 편이었는데 나이 들면서 약간 어느 부분은 헐렁해지고 느슨해지는데 그게 저는 참 제가 감사하는 부분이에요. 예, 예. 오히려 좀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서. 근데 덜렁거렸으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 난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덜렁거리지? 그러면서 반대 방향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하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근데 제가요. 예. 제부도 이제 알다시피 제가 이렇게 덜렁인지 몰랐던 게 되게 조심하고 살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그 덜렁함이 드러났는데 네. 워낙 이제 어릴 때 엄마가 그렇게 눈치를 주고 기른 것도 아닌데 예. 자녀다 보니까 네. 남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던 의식하고 그러니까 항상 텐션 있고 조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행동이 많이 안 드러났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제부가 보더니 예. 똑같았구나. 오래 지나 보니까 알더라고요. 그럼 그러면서. 동생이 먼저 결혼했어요? 훨씬 먼저 결혼했어요. 훨씬 먼저. 훨씬 먼저? 네. 오, 그럼 그러니까- 본인이 늦게 하신 건가 보구나. 그런가 보다. 동생은 28이니까 그렇게 빠른 건 예, 예, 아니죠. 예, 예, 예. 제가 좀 많이 늦었죠. 예. 몇 살에 결혼하셨죠? 제가 38에 결혼해서 오. 39에 아이 갖고 40에 이제 그때는 굉장히 늦었네요. 저 때는 좀 많이 많이 늦었었어요. 늦었죠. 예. 요새는 뭐 다 35 정도 돼야 결혼을 생각한다 네. 그러지만 예, 예, 그때는 걱정들 많이 했겠네요. 그리고 동생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동생이 먼저 갈 거라고 생각도 못 하고 또 제부가 제가 늘 혼자 있으니까 동생이랑 연애할 때 처형이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먼저 안 한다고 한다고. 그러더니 또 한 해가 지나니까 뭐 없으니까 그럼 처형이 누군가가 생기면 가겠다고 하더니 이제 또 지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늦을 줄은 몰랐나요. 근데 어떻게 연기자의 길을 가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한국 무용을 전공을 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빠가 조금 그때는 뭐 또 사업이라는 게 갑자기 이렇게 확 무너지면 가정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무용이라는 게 어느 정도 또 뒷받침도 필요하고. 근데 갑자기 고3인데 아빠가 못 도와주시겠다고 진로를 바꿔야 한다고 그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엄마가 집에서만 계시던 엄마가 1년 동안 이렇게 저를 도와주셨어요. 원하는 대학에 시험을 봤는데 네. 시험을 제가 살풀이 전공인데 예. 음악이 안 나온 거예요. 오. 그게 왜냐면은 녹음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그냥 따로 그냥 집에서 하시다 보니까 예. 그걸 다른 작품비를 조금 낮춰주시고 예, 그렇게 예, 예. 해주다 보니까 이게 스테레오로 녹음이 안 돼서 어머. 교수님 앞에서 음악 소리가 안 나. 근데 그거를 박수에 맞춰서 이렇게 감정은 완전히 몰입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풀이를 했는데 제가 생각해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혹시 기획 이렇게 합격 아닐까? 예. 착각인 거더라고요. 아예 준비 이 적기로 실격. 아예 처음부터 실격. 아예 실격. 근데 또 재수는 또 엄마한테 미안해서 못하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간 곳이 그 당시에는 서울예전이라는 곳을 잘 몰랐어요. 예. 지금은 저를 그곳으로 보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곳에서 학창시절에 못했던 방송반을 했어요. 아. 무용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방송반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었는데 예. 이제 그러면 서클을 좀 즐겨보자. 학교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갔으니 그렇게 또 다른 걸 즐겨보자 해서 방송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기회를 주셔서 SBS 처음 개국할 때 네. 그 스타와 만나요라는 그 프로그램의 MC를 또 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많은 분들이 오디션에 오셨었어요. 누구요?
그러니까 기존에 한참 이렇게 뭐 윤유선언이라든지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그리고 광고 모델 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냥 아무 경험 없는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방송을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연기 쪽이 왜 무용도 그렇고 연기도 그렇고 뭔가 내 안에 감정, 그러니까 내성적이다 보니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말로 표현 못하는 거를 무언가로 이렇게 표현해내는 게 또 너무 매력 있고 좋아서 이제 이왕이면 연기를 하고 싶다 소망을 갖고 MBC 23기에 이제 제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실은 4차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일주일 후에 차순으로 제가 이제 된 거예요? 된 거라고 들어오라 그러시더라고요. 한 친구가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빠졌군요. 빠지고 이대생인데 이제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빠졌는데 이게 또 차순이 제가 그래서 좀 덕을 본 게 그 많은 친구들 중에서 제가 늦게 들어온 애라는 것 때문에 또 이렇게 눈에 보였나 봐요. 그래서 조금 그래도 뭐 큰 역은 아니지만 좀 많이 했어요. 네, 꾸준히. 그러면 동기가 누구 있어요? 동기가 이제 아시는 분은 안재욱 씨, 최지우 씨, 이민영 씨, 뭐 유태용 씨, 윤용현 씨, 뭐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성격이 내성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연기자를 지망한다는 게 성격이 내성적이면서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게요. 학창 시절에도 초등학교 때도 뭔가 누가 나와서 노래를 해라 하면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손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노래하거나 뭔가 보여주는 건 좋아해요. 근데 이제 그러기 직전에 심장이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이러면서도 꼭 손을 들었어요. 근데 저희 쪽에 있는 분들이 외향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 개그맨들도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해를 많이 받는. 네. 평상시에 평상시에 말 안 하고 그냥 저도 돈 줘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탤런트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굉장히 내성적이고 이렇게 딱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쑥스러워서 인사를 못하면 이제 그거에 또 오해가.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막 떨고 얼굴 빨개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 대중 앞에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카메라 앞에 쓰면 또 달라지시네. 그게 그러니까 저희가 무용할 때 무대에 서면 이게 또 달라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이제 딱 몰입을 하면 또 달라지고요? 이게 감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가외 얘기인데 옛날에 윤신혜 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뒤에 이제 무대 이 연습실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서 뜨개질 막 이렇게 하고 앉아 계세요.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시고 혼자서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사람들하고 얘기를 안 하세요. 혼자 뜨개질을 막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윤신혜 씨 스탠바이 그러면 갔다가 나가지고 높은 산이 말하는 거 그것도 와가지고 뜨개질 이렇게 저 사람은 뭘까? 근데 우리 쪽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성적인 사람들의 이 안에 잠재되어 있는 말하지 못하는 거 힘든 것들을 마치 무대에서 쏟아내듯이들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러고 나면 뭔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좀 답답했던 것들이 풀리는. 그러면 그냥 그 연기자 체질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타고난 거죠.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알게 하시고 또 지금 이 길을 걸으면서 쉬는 이유도 알게 하시고 또 이제 대범할 땐 대범하게 또 쓰게 하시고 이런 게. 처음에 첫 작품이 기억나요? 아마 저희들 처음에 첫 작품 동기들 다 한 버스에 다 같이 가서 이제 그냥 지나가는 뭐 간호사 뭐 이런 그거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첫 배역을 주신 게 저희 기수마다 담임 PD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제가 차순으로 들어갔을 때 너는 저기 그냥 좋은 이렇게 있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제 모습과 말씨나 이런 성격을 보시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시집이나 가라고 이러셨던 분이 아침 드라마 이제 막내딸로 캐스팅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여자들이 한 18명 됐었는데 여자 중에 남아있는 사람이 3사람인 거예요. 최지우 씨, 이민영 씨, 저 이렇게.
사실은 저보다 더 끼가 많고 더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참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그렇게 첫 작품에 나가면 온 동네 사람들이 왜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그거 하셨어요?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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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사촌들. 네. 막, 사실은 이제 그 중에 기억나는 게 이제 예전에 예능 프로 토요일은 즐거워하는 예능 프로가 신인으로 나가기에는 되게 좀 쉽지 않은 방송인데 거기서 섭외가 들어온 거예요. 신인인데 뭘 해야 되냐면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번지 점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막 갈등이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신인한테 올 수 있는 기회니까 이제 고민하고 이제 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 물을 보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막 이 감정이 그런데 정말 참고 그걸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사실 안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데 그러고 나서 이게 추석 특집이었는데 다들 사촌들한테 다 얘기하고 우리 가족들 모여서 이렇게 보는데 편집을 했더라고요. 편집이? 편집. 이게 왜냐면 분량이 많다 보니까 사실 안 올라가신 분들도 나오시는데 제게 그래서 막 정말 그러게 어떻게 뛰어내렸는데. 그게 어떤 마음인데.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신인 때 생각하면 이제 번지 점프를 잊을 수가 없고. 진짜. 네. 그리고 사실은 배역이라는 게 이제 정해졌다가도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힘들었는데 이렇게 보면 나보다는 저 사람한테 지금 더 저 배역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또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당장은 서운해도 뭐 좀 지나면 또 신기하네. 몇 년 되셨죠, 이제? 제가 94년도에 MBC에 들어왔으니까 30년 가까이. 그 방송까지 하면 21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9년. 29년. 오래되셨네요. 중견 배우였어요. 그러네요. 네. 30년 아직 가까이 됐으니까 이렇게 뒤돌아보면 나 어땠어라는 느낌,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어때요, 그런 느낌은? 정말 그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배역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저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왜 소위 왜 이렇게 어떤 배역이 대사가 많아서 도망간 거예요. 어떤 한 친구가. 근데 저는 그거를 일주일 만에 그 3주분을 다 소화해서 이제 그걸 해낸 거. 그러면 일명 그게 어떻게 보면 땜빵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거를 해냈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고 그걸 해냈기 때문에 또 그거에 저는 자부심이 있고 그런데 또 저희 엄마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얘 처음부터 안 하고 얘 중간에 들어간 거 얘 그거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뭐 이런 거. 엄마들은 내 딸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돌아보면 사실 신인 때 다들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어떤 배우가 되고 싶냐. 맞아. 그 얘기 제일 많이 물어보죠. 네. 그러면은 뭐 미니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뭐 또 스타가 되고 싶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23살인데도 제가 늘 장녀고 동기 중에서도 제가 두 번째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늘 저는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23살이 이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때부터도 나는 조금 이렇게 좀 내려서 가야 돼. 그러니까 마음을 낮춰서 마음을 비우고 해야 된다 이런 마음에 그냥 뭐 어떤 그런 거보다는 스타성 이런 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연기에 내가 뭘 하면 내가 행복할까 생각했더니 일대기를 그린 이 배역을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제 연륜이 쌓이면 그런 배역을 하고 싶어요라는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중파에서는 그런 배역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기독교 방송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가 있어요. 시루선이라고. 저도 봤어요. 보셨어요? 봤어요. 주인공이셨구나. 그거를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하게. 근데 보니까 그게 이제 19부터 돌아가시 직전까지의 이제 표현되는 감정선이었는데 그래서 제 연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그냥 너무 감사함. 원했던 거는 다 어쨌든 다 이루게 해줄 수 있고.
권준경 전사님으로 나오셨구나. 정말 보셨군요. 감동적으로. 아, 예. 네. 진짜 보셨어요? 네, 정말 봤어요. 아, 네. 그리고 거기 기념관도 이렇게 가봤었고. 아, 네. 네. 증도에 거기 다녔던 애증도에 네, 네. 그 교회도 이렇게 네, 방문했었고. 아, 그러시구나. 그런 사연이 또 이렇게 만나보니 예. 또 얘기가 네. 있네요. 예. 그런데 뭐 가수나 배우들 보면은요. 네.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자기 달란트를 발견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집사님 어떠셨어요? 어린 시절에 어린 신앙생활이. 시절에 사실은 저희 집은 유교 집안이라서 교회를 전혀 이렇게 다닐 수가 없었었어요. 예. 사촌 그러니까 때마다 저희 제삿날 저희들 다 모이고 이런 집안이었는데 학교에서 너무 친한 친구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 이제 교회를 갔다가 뜨겁게 만난 거예요. 거기서 4학년 때였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디모데 제자 훈련이라고 시작해서 뭐 새벽 기도도 이제 새벽 기도 했어요? 네, 새벽 기도도 어떻게 갔었고. 나갔어요? 집안에서. 그게 이제 친구들이 다 그쪽에 사는 동네 친구들이라 몇 시에 이제 이렇게 만나자 해서 이제 새벽 기도도 집에다 하고. 뭐라 그러고? 그때는 신기하게 엄마가 거기까지는 열어주셨던 게 우와. 제가 사실은 제 욕심에서는 집에 전도를 엄마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착한 딸이 되려고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엄마 거들기부터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엄마 전도는 그때는 힘들었지만 제가 교회를 가거나 하는 거는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어요. 네. 우와. 그러면은 거기서 새벽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성가대도 하고 막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교회가 좋으셨어요? 어떠셨어요? 걱정이 먼저 됐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를 전도를 못하면 어떡하지 마음이 제일 먼저. 그래서 일단은 엄마 아빠보다는 또 동생들이니까 동생들은 더 쉬웠어요. 뭐 이렇게 맛있는 거 사주고 데리고 가면 또 이렇게 따라와주고. 방법이 좀 달랐네요. 네. 어머니한테는 착한 딸, 네. 동생들한테는 사주면서. 맞춤형 전도를 하는군요. 너무 잘하셨어요. 예. 참 신기한 건 돌아보면은 어쨌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가 이제 기도로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긴 시간 동안 이 응답도 주셨구나 했던 게 많고 또 저 자체가 이미 주셨는데도 제가 못 깨달다가 뒤에 좀 늦게 그리고 누가 화나는 말을 해도 당장 못 알아듣고 집에 가면 내가 왜 그 말을 이렇게 못했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감사하네요. 그것도 좋은 거네요. 네. 한 박자 늦는 게 그렇죠? 감사할 수도 그러고, 있죠. 왜냐하면 싸움이 안 될 수도 부딪히잖아요. 있는데 안 부딪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남편하고도 그러세요? 남편하고는 아니요. 남편하고는 신기하게 저의 모습이 고스란히 모든 게 이렇게 감각도 발달이 되나 봐요. 뭔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오감이 발달돼요. 남편한테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또 조금 조심할 건 조심하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게 신호 때는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말이 막 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냥 교회를 다니는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아니면 뜨겁게 만난다 그때 포인트가 있잖아요. 언제 그러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 가장 힘들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2008년도였는데 이게 뭐 여러 가지로 사실 그 나이에 여배우로서의 일이라는 것도 애매하고 불안하고 또 이 결혼과 또 이런 거에 또 오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참 그렇다고 해서 동생은 이제 안정된 삶을 살고 또 엄마에게 뭔가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 이때 너무 내세울 만한 것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 때였는데 그때 언니랑 같이 섬겼던 교회인데 그곳에서 성령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배웠던 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론적이기도 하고 막연히 내가 그렸던 이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처음 느껴보는 이 몸으로 느껴지는 이 뜨거움을 그때 경험을 했어요. 어떻게요? 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이 뜨거움으로 막 뭔가가 쏟아져 나오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 앉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울면서. 울면서 예. 그때 이제 조정민 목사님 사모님께서 계속 끌어안아 주셨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게 말할 수 없는 또 뭔가의 이 확신.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남편하고도 힘을 좀 실어서 더 힘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이렇게 가자 해도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중심 안에는 확실히 이제 계시는 거죠. 네. 그 두려움은 늘 네. 그 힘든다는 게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거잖아요. 네. 어디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왜 우리 연예인들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혼자 이렇게 나와 있었었어요. 근데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제 몸이 침대 안으로 쑥 들어가고, 예, 그리고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왜요? 이게 안 땡겨요? 안 들어가고 이게 안 넘어가고 거의 이제 며칠 그러고 있을 때 사실은 제가 드라마를 할 때 이은경 언니랑 이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언니가 또 뜨거우시잖아요. 그렇죠. 저를 만나면 예배만으로도 부족하다. 이 어떤 이런 이 모임, 공동의 이런 모임을 가져야 한다고 매주 이제 녹화장 오시면 저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또 저는 인간관계가 좀 힘드니까 나중에 리허설 때 언니를 피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전 안 나가도 됩니다. 뭐 네, 이런 저는 느낌인 거죠. 제가 혼자 있고 예배할게요. 싶어요. 네, 뭐 네. 이런. 네. 근데 이제 며칠 지나고 그날은 갑자기 그래 갑자기 지희도 떠오르고 그 저희 성교공부팀이 그곳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당시 이제 집에서 정말 삼색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그냥 코트 하나 걸치고 그 자리를 갔어요. 근데 그때 이지 집사님이 찌라시 그 도시락이라고 되게 잘 만드는 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지고 와서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이제 먹는데 먹혔어요? 그게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식욕이 다시 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같이. 함께 했고. 일도 결혼도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시기였잖아요. 네. 좀 답답함도 있었을 많이 텐데 힘들었죠. 혹시 배우자를 놓고 좀 기도를 하셨었나요? 그때 이제 윤유선 언니가 현경아 배우자 기도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언니의 배우자 기도의 그 조항과 형부와 맞춰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솔직히는 응답은 알지만 설마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들어주실까라는 약간 또 설마에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혹시 뭐 일단 기도라는 거는 혼자 해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과 만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를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일단은 저는 알콩달콩 살고 싶으니 같이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고부간의 갈등은 참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어머님이 하나님을 만나셔서 그런 거를 조금 서로가 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관계였으면 하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 일을 해서 대화가 되는데 근데 이쪽 나와 똑같은 방송 쪽은 싫고 조금 비슷한 그런 거 그리고 제가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를 좀 하는 사람 노래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는 이제 또 조금 어린 아이와 같은 유치한 기도를 했어요. 뭐냐면 외적 조건도 중요한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어릴 때 곱슬머리가 너무 저는 싫었던 거예요. 생머리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 키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람, 조각 같은 거 말고 그냥 웃을 때 좀 귀여운 사람, 그리고 머리에 털은 많아도 다리에 털은 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좀 외적인 또 그런 거. 몇 가지였어요, 총? 총 15가지였어요. 아니 결혼도 늦으면서 머리를 골고루 찾으셨어요? 거기에 제가 사실은 4살 이상이 남자로 보이지 동갑은 남자로도 안 보이고 4살 이상이어야만 그래도 내가 기댈 수 있는 남편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부가 이제는 처형 나이에서는 그렇게 나이를 그렇게 두시면 더 좁아진다고 아래로 또 좀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조항에 만약 연하라면 1살 정도는 일한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 15가지가 다. 그러면 맞아요. 몇 년 동안 기도하셨어요? 몇 년은 아니고 한 3개월? 3개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제 기도 제목 보고 이런 사람이 아니 센스는 있는데 착해야 되고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장녀로서 너무 무게감이 있어서 장남은 그것까지 지기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장남이 아닌 분 이 조항도 있어요. 하나님이 확 늙으셨대요. 그 기도 듣고. 욕심이 많고.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15가지를 다 들어주셨어요. 똑같이. 예. 뭐 하나,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농담 삼아 요즘에 20가지를 할 걸 그랬다고 남편한테 이제. 제 아내는 95가지인가? 그렇게 그걸로 놓고, 기도했대요? 근데 집 다 됐대. 그때. 저 다시 하면 안 돼요, 또? 그죠, 99가지. 예. 네. 와, 그게 그렇게 그대로 되는군요. 다 세밀하게 다 응답해줘. 아는 후배를 만나면 늘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결혼을 원하는데 이제 그걸 모르는 친구들 그 얘기를 해줘요. 근데 한 친구가 그 기도를 정말 저처럼 혹시나 하고 했는데 네.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제가 원하는 사람의 이 디테일을 모르다가 네. 기도로 인해서 보이는 그 사람이 보이는 보이었다라고 와.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결혼해서 딸 둘 낳고 우와. 네, 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도하던 중에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배우자 기도로 그 사람을 본 건 아니었고요. 사실 그 힘듦은 계속 있었고 그러다가 드라마 예전에 했던 팀에서 뮤지컬을 보게 됐어요. 삼총사라는 공연이었는데 뮤지컬이 되게 매력이 처음 본 거였어요. 나는 무용도 하고 노래도 좋아하고 연기를 하는데 왜 저 장르를 난 몰랐을까. 마침 또 그 PD 선생님, 저희랑 작품했던 PD 선생님이 너도 한번 도전해보지라는 뭔가 또 불을 지펴주셔서 그래요? 하는데 내가 하기에는 근데 좀 노래는 부족하고 근데 거기에 또 한 분이 뮤지컬에 관련된 분이 그 노래를 배워보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이 3명이 있는데 여자가 2명이고 남자가 1명이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노래는 편하게 배워야 되니까 그쵸. 여자 선생님을 그렇죠. 해달라고. 톤이 같아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이분이 근데 남자가 소리를 잘 찾아준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귀가 얇고 호기심이 많아서 내 안에 무슨 딴소리가 있나 이런 생각에 그래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나이가 하나 어리더라고요. 그럼 뭐 남자라도 한 살 어리면 편하게 배울 수 있겠다 하고 이제 노래를 배우는 선생님으로 이제 처음에 만나게 만난 됐어요. 게? 뮤지컬 도전하려고 네. 배웠던 거예요? 그게 지금의 남편이. 네. 민영기 씨라고 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기도를 드렸더니 또 노래를 좀 너무 아주 잘하는 네. 분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얼마 동안 배우셨어요? 4번. 4번? 그럼 4번밖에 안 만나셨는데 아니 사실은 저는 밥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매니저 동생들한테 너 밥 먹었니? 이거를 항상 이렇게 챙기는데 이 사람이 한참 바쁠 때라 레슨을 하면 안 되는 타임인데 그것도 신기하게 어떻게 또 이제 얘기를 했더니 누구냐고 물었더니 엄마가 아침 드라마를 잘 보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봤더니 그분이더래요. 제 이름은 모르고 그래서 무조건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공연 가기 전에 연습 끝나고 공연 가기 전 중간 시간에 저를 레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보니까 공연하려면 밥 드셨냐고 그랬더니 가서 먹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국수나 먹고 가라고 하고 제가 국수를 사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너무 컸던 거. 밥을 챙겨주는 이 사람은 밥을 평생 챙겨주겠구나. 뭐 국수에 이런. 넘어가 버렸구나.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레슨을 하면 제 노래를 더 들어주기보다는 본인이 자기가 더 많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제가 더 많이 배우길 원했는데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본인은 뭔가에 시동을 건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 배우시면서 소리는 찾아주셨어요? 처음에는 저 어때요? 이 작품의 배역을 어떨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이 여배우 중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만나기 시작하면서는 레슨을 안 하더라고요. 그럼 연애만 하려고 그랬던데? 결혼하고 해주겠다고. 결혼하고 해주겠다. 네. 대놓고 네. 얼마 만에?
만나고 한 번은 레슨을 해줬어요. 네, 근데 네. 그 이후로 이게 레슨이 어렵대요. 네. 저를 하기가. 네. 그러면서 결혼 후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바로? 네. 야, 국수 한 그릇에 그런 효과가 있었네요. 아니 그래서 근데 굉장히 프로포즈하고는 빨랐던 거예요. 그쵸. 1년 만에 결혼을 했고 날을 잡은 거는 저희가 5월에 이제 레슨을 시작하고 만나기로 시작한 거는 네? 한 7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사람이 지방에 한두 달을 가 있었어요. 공연을 가 있으면 네. 전화로만. 예. 네, 그 전화 때도 뭔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제 우리 사겨요는 아니었어요. 그럼 가면은 전화를 안 끊어요. 답을 듣기 전까지는 전화를 안 끊겨. 근데 다음날 공연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면 그게 또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그렇게 사실은 마음이 없었으면 저도 뭐 그렇죠. 못 자든 뭐 그렇게 신경을 잠을 자든지 말든지 내 목소리가 그렇지, 가든지 그렇지. 말든지 나하고 무슨 그렇지. 상관이야. 삑사리가 나가지고 관두든지 말든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갖고는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쪽 지방 공연팀에는 결혼 상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 저기 유준상 씨나 홍민이 예. 저희는 사실 중간에 그 오빠가 도와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미 결혼한다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아직 지금 뭐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먼저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이 마음이 다친다. 그랬더니 너무 죄송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시정하기로 했는데 저한테만 그렇게 하고 상황이 바뀐 건 없더라고요. 살살 달래면서 자기 갈 길 가는 스타일이군요. 네, 맞아요. 어머니한테도 네. 어릴 때도 보면 너 거기 가지 마. 그러면 내 엄마하고는 자기 자기 갈 대로 가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분란이 싫으니까 무조건 알겠다고 하는. 근데 참 신기한 게 저는 싫다 하면서 또 이렇게 어느 순간 저도 가고 있는 모르게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되는 거냐서 내년 봄에 결혼하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렇게. 이야, 그 굉장히 리더를 잘하셨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빨랐네요. 성격이 저도 급한데 저보다 더 빠른 사람을 또 처음 봤어요. 근데 정말 매력적이잖아요. 무대에 서 있을 때 진짜 매력적이고 무대를 완전히 장악을 하고 다니시는 분인데 와이프는 장악을 했나요? 일단은 결혼은 신혼 때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점점 살면서 오히려 잡히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들이 그런가 봐요. 오히려 잡히고 싶다. 아내가 편안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뭔가 거죠? 이렇게 잡아주길 바라는 예. 느낌. 맞아요, 그건 네. 있어요. 아들도 저희 아들도 그럼 엄마가 이제 이 부분을 너한테 다 맡길까? 그건 아니죠. 이거는 엄마가 해주셔요. 너 자꾸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그건 그냥 자기가 투정인 거고 그냥 엄마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자들은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 남편은 내가 이렇게 안 해도 원래 착하니까.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자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라는 존재를 알면 이런 거를 또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되고. 장악해야 된다는 거죠. 해주기를 원하지. 네,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은 막 또 혼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막 또 정말 실수투성이이기도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몇 년 됐죠, 결혼하신 지? 2010년도니까 11년. 11년. 네. 11년이 어떻게 지나갔어요? 신혼에 시작했던 그 지역부터 시작해서 아이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모든 게 내가 계획을 했다면 되게 문제점이 많았을 텐데 그런 게 자연스럽게 이래서 이곳을 또 오게 하셨구나 뭐 이렇게 그래서 돌아보면 이 사람도 그렇고 되게 바빴어요. 남편도.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가장으로서 이제 열일을 시작을 또 하다 보니까 일은 많이 주셨는데 또 너무 감사한 게 아이와의 시간도 많이 갖게 해주셨어요. 그게 너무 여러 가지 복을 챙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일 궁금한 거 11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싸움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싸움은 저희는 지금도 부부싸움은 해요. 네. 왜냐면은 이제 같이 많은 걸 좀 공유해요. 그러다 그래요? 보면
뭐 취미생활이며 뭐며 좀 많은 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은 좀 이렇게 사람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 서로 핑퐁할 때 뭐 그러기도 하고. 근데 예전에 제 성격이면 저는 한번 마음이 토라지면 긴 시간이 필요한데 신기하게 그렇게 한번 표현하고 나면 또 서로 저 사람의 저 표정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그냥 지나가요. 네, 풀어지고 오히려 또 그런 걸 경험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지금 뭐 어디가 안 좋구나. 몸에 뭐 배가 고프든 아니면 뭐 몸이 피곤하든 이런 걸 더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예. 왜 여자들이 보통 남자들이 먼저 사과를 할 때 아, 미안해 그러면 그냥 받으면 되는데 미안해? 뭐가 미안한데?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사과를 해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사실 저도 신혼 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냥 무조건 이제 하면 그냥 풀어줘. 그냥. 예, 풀어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부싸움은 첫 부부싸움. 신혼 그게 때. 기억에 나요? 네. 왜냐하면 네. 좀 충격을 받았으니까. 뭐 때문에 싸우셨나요? 뭐냐면요. 마트를 한참 신혼 때는 뭘 사와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차에서 막 되게 웃으면서 막 또 장난치고 막 이렇게 오는데 이 사람은 뭔가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민폐되는 걸 되게 싫어하는 사람인데 박스를 하자 그랬어요. 이게 막 물건을 사는데 저는 이제 박스도 이렇게 막 너무 이제 질린 거예요. 그 살림에 막 박스 치우는 게 사실 제가 치우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치워도 그냥 박스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면 되지라고 하고 제가 고집을 피워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드는 걸 또 제가 든다 그러면 꼭 자기가 다 들겠대요. 근데 가는데 옆에 사람들이 이제 다른 차들도 있고 이런데 집 주차장이었었어요. 이게 이제 누가 보는 데서 자꾸 이렇게 떨어지고 죽고 막 이러니까 이게 딴에는 이게 계속 속상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제 현관 들어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는데 나는 그 모습이 웃겨갖고 아니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들면 되지 그랬더니 갑자기 그 소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하자 그랬잖아. 이 소리가 여태 들어본 그 톤이 아니고 또 이게 그때부터 이제 쌓인 그러니까 내가 박스 하자니까 괜히 고집 이거 계속 떨어 이게 좀 이제 조금 속상했는데 참고 있다가 터졌구나. 근데 그게 공교롭게 이제 지하 그 엘리베이터는 울려요. 거기서 그 소리를 처음 듣다 보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장난인가 눈을 봤더니 눈이 장난이 아니에요. 눈이 딴 사람 눈인 거야. 알아요, 그런 눈. 아, 그게 이게 내 남편 맞아? 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게 뭐 대단한 거라 이제 이게 되는 거죠. 네. 그때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루를 넘겼던 이제 그때는 이 사람은 그러고 나니까 다 부러졌죠. 사과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 눈빛만 생각나고 그 소리 톤만 생각나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지 막 이런. 네. 근데 어떻게 그런데 풀었어요? 또 사과 안 하면은 또 안 풀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엄마한테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고 자라서 그런지 그만의 이렇게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또 금방 그래요? 사과했어요? 아니 바로 올라가자마자 네. 이제 사과 빨라요. 소리 질러서 미안해. 예, 하고 이제 설명을 하고 그래도 이제 상황을 안 풀어지죠. 알아도 안 풀리잖아요. 네. 일단 한번 내가 마음을 맞은 거니까 그렇죠. 소리로.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이한테는 그래요. 아이가 이제 아이가 귀가 민감한데 아빠가 뭘 하라면 이제 그만 세 번째는 이제 톤이 조금 올라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때 눈물이 고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도 자기는 다른 사람의 몇 배의 소리인데 이 소리가 상대방으로 인해서는 마음에 어떤 좀 충격을 준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가진 거인이 이렇게 소인에게 조금만 이렇게 그렇죠, 충격을 그렇죠. 가해도 자기는 조심한다고 해도 자꾸 이렇게 다치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그러면 나는 그냥 안 볼게 하고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 할아버지한테는 아빠가 지금 저 소리로 지금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네가 저 소리에 익숙해야 돼. 막 이렇게. 아, 그런데 우리 현명하네. 집사님 기도 제목이 네. 남편과 손잡고 기도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럼 남편 만나서 신앙생활은 좀 어떻게 변화가 되셨나요? 저희가 이제 큐티를 그러니까 뭐 사실 10년 동안 꾸준히는 못하고 그래도 또 작정하면 또 기간 동안 큐티 하고 이럴 때 꼭 손 잡고 기도하고 큐티 나누고 이러는데 어느 날 연애 때는 관심을 가져주면 그게 관심이고 좋잖아요. 이제 그래도 결혼을 했을 때 또 그걸 2번 반복하면 그게 또 이 사람도 잔소리로 듣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부분을 기도를 했어요. 네. 하고는 큐티를 나누는데 그 큐티 말씀 안에 제가 원하는 그 권고를 남편이 들은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제 입으로 얘기를 안 했는데도 본인이 내가 이 부분 그런 것 같아. 이거는 그렇게 본인이 시인하고. 우와. 그래서 지금 아들도 사실은 제가 너무 보이는 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친구를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여러 밖에 나가서도 배울 그렇죠. 수도 있는 걸 예. 내가 너무 얘를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관계만 멀어지는 거고 그래서 지금 기도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방법으로든 아이가 알게 했으면 하는 것과 남편 역시도 이제 그렇게 돌려서 이렇게 조금 가려고. 네. 근데 굉장히 결혼이 늦으셨잖아요. 네, 맞네요. 결혼이 좀 늦었지만 그 장단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찍 결혼을 했으면 네. 제가 많이 저를 참고 네. 많이 저를 다듬어서 살았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원하는 내 결혼 삶의 제 모습은 제 안에 그렇게 있는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줄 착각을 한 거였고 이제 결혼이 늦다 보니 어떤 이 상대보다도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니까 상대를 잘 또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 같은 경우도 나이 많은 엄마는 미안해요. 왜냐하면은 엄마들이 다 어리잖아요. 늦게 결혼해도 사실 아이 뭐 30대 후반 아이 친구들 엄마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엄마가 올해 되니까 놀려요. 아빠랑 농담이지만 엄마는 50, 자기는 10살 뭐 이렇게. 그런데 근데 집사님은 그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렇게 안 보이시니까 염려 마시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이제는 누가 50이라고 예, 하시나 그러니까요. 지금 동생 부부도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네. 그럼 만나면 하나님 얘기하기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신기한 게 말씀이 또 이렇게 와닿는 이 큐티의 말씀이 예, 또 달라요. 예, 그럼 예. 서로 이렇게 그런 날 보내면 서로 이제 아멘 뭐 이렇게 또 어. 나누기도 하고 정말 감사한 건 또 동서간이 잘 지내주니까 네. 이제 언니로서는 좋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막연하게 예. 제부도 또 노래를 좋아해요. 그렇죠. 동생은 CCM 가수였고 예. 이분도 찬양을 하는데 그냥 막연히 우리가 언젠가 찬양 이렇게 가족 찬양을 좀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소망을 가졌는데 네. 이런 것도 저희의 계획가 아니라 시편 8편을 같이 4명이서 녹음을 이제 진짜? 하게 됐는데 우와. 그 지희 사모 예. 이제 아는 그분이에요. 아, 그분이? 호주에 계신 예, 분이 예. 곡하고 다 이렇게 주셔갖고 해서 이제 그날 그러면서 막연히 이제 이렇게 하자 했는데 다시 돌아보니 이거 우리가 소망했던 거잖아. 라고 이제 우리 또 네 명이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또 다시 너무 좋겠네요. 네. 근데 똑같은 상황을 봐도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잖아요. 생활 속에서 가장 감사할 일이 있었다면? 느끼고 살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모든 이 사건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라는 얘기. 내가 그랬나 했는데 사실 그 마음을 주시는 것도 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한없이 어릴 때 생각하면 한없이 이렇게 어두울 수 있는 성격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이제 저를 건져 주셨고 모든 게 이제 정말 힘들면 엄마가 이제 작년에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감사하게 한 2달인가 수술까지 다 해서 2달 정도로 다 끝나고 지금 이제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하셨는데 전이 안 되시고 너무 괜찮은 거예요. 깨끗하게 다 네. 치료되셨네. 근데 더 감사한 건 그 6개월 안에 저희 엄마 되게 강하신데 또 그 강한 면이 조금 또 누그러지셨어요. 그래서 훨씬 이게 관계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 그럼 어머님은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네. 지금 이렇게 지내온 세월을 뒤돌아보면 너무 주신 게 많으네요. 네. 아빠도 어릴 때 제가 달랄 때 안 아기 때 사달라는 거 많잖아요. 아빠 나 저거 갖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원할 때 꼭 안 사주시고 이제 왜 그 감정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 그때 꼭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했는데 사실 제 인생도 늘 그러셨어요. 좀 그러니까 달라고 하실 때는 안 주시고 좀 뒤에 이렇게 주시는데 또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이게 감사한 거구나. 그리고 또 안 주셨던 거는 지금 저도 사실은 둘째를 원한 적이 있었었어요. 기도도 하고 했는데 그거조차도 어느 시점인가 이 사람하고 둘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든 저에게 합당한 거면 주시는 건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하람이도 사실 제가 노산이었는데 안 주셨으면은 그건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신 모든 것만 바라보게 되고 기도가 많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살다 보면 달라고만 하다가. 그 간구의 기도보다는 이제 뭐 만약에 이게 제가 내려놓거나 아니면 제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거나 이런 기도를 이제 드리게 되더라고요. 하람이는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냥 저희와 같은 소망을 품는 아이였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건 욕심이 많을까봐 혼자 이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두고 둘이 이제 기도를 하는 건데 이제 그거 역시도 요즘에는 저 아이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자꾸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네. 왜냐면 엄마들은 마음이 급하거든요. 혹시 저 아이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 아이들하고는 이제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너무 지혜롭게 잘하고 계시니까 그럼 앞으로의 기도 제목은? 좀 가슴 아픈 건 저희가 둘 다 나이가 많잖아요. 아이가 하나니까 나중에 어쨌든 이 아이를 두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우자 기도를 했을 때 영기 씨는 어머님이 이제 며느리 기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이 옆에 친구도 중요하고 한데 이제 나중에 만날 누군가가 저는 또 중요해서 그 아이를 위한 기도는 이제 만날 그 며느리 기도를 이제 지금부터 굉장히 필요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축복이거든.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는 사랑 얘기를 들어서 배도 좀 살살 아프고 앞으로는 더 사랑 많이 나눠서 정말 그 가정의 향기가 여러 곳에 퍼지는 그런 가정이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언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목사님 어떠셨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정말 응답을 잘 받고 계셨잖아요. 그 기도 응답 잘 받는 비결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신앙에 철이 들잖아요. 그런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구하는 기도였다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굉장히 빠르게 되어집니다. 네. 저는 가끔 이제 바람결에 들려오는 저 가정의 소식이나 아니면은 현경 씨 얘기 이렇게 들으면 참 아름답게 사는구나,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을 늘 가졌었는데 오늘 그 입술의 고백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그저 따라가는 아주 정말 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저 가정의 향기가 온 세계에 퍼질 날이, 그리고 곧 찬양 나온다니까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들어주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